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ETF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ETN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와, 거기까지 관심의 폭이 진짜 넓어지네. 빠르다. 아니,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길래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뭐 아주 기본적으로 ETF는 뭐의 약자죠? 야, 내가 해미실 뭘로 모르냐.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까지는 똑같고요. 그 펀드가 아니라 노트예요. 노트? 네. 공책? 공책인데 노트북 안 나오길 다행이다. 금융에서는 이게 노트를 뭐라고 보냐면 증권이라고 할 때도 있고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ETN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노트니까 증권 그렇죠. 거래 뭐지? 그러니까 ETF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그 ETF가 네. 상장 지수 펀드예요. 그러니까 상장 지수 증권? 그렇죠. 정답.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 그러면 또 네. 이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ETF는 펀드니까 어디에서 운용하죠? 자산운용사죠. 그렇죠. 그럼 ETN은 어디서 할까요? 자산운용 너무 아니, 어려운 거 물어봤나? 어디서 하죠? ETN은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ETN은 발행을 한다고 그래요. 발행. 왜냐하면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거고 네. 자산운용사는 자산을 운용한다는 컨셉을 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말, 같은 말을 다르게 쓰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ETF라는 것들은 어떤 지수를 추적한다고 그러죠. 네. A라는 지수가 있으면 그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매니저들이 노력을 해요. 따라가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근데 따라가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조금은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네.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해서 운용을 하는 거고요. ETN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지수를 가면 A라는 지수가 5% 수익 나면 5% 수익을 주겠다고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추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A라는 내가 추정하는 지수가 5% 수익 나면 그냥 5% 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추적 오차라는 거, 쫓아가는데 오차가 날 가능성들이 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추가적으로. 네. 네.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는 네. 코스피 200과 유사하게 거의 똑같게 주식을 사서 운용을 해요. 자산운용사에서. 그런데 ETN은 야, 코스피 200 올라가는 만큼 내가 수익금을 줄게 라고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네.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는 ETF를 운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신탁회사, 네. 즉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 펀드랑 똑같다고 보면 돼. 펀드도 일반 펀드도 돈은 이제 고객들이 투자한다고 이제 펀드를 산다고 돈을 내면 그 돈을 자산운용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돈은 그러면요? 은행 같은 신탁회사에다 따로 빼놔요. 왜냐하면 네. 자산운용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그 돈을 못 찾아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용을 할 때 돈은 저쪽으로 떼놓고 운용사에서 뭘 하냐 그러면 저기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A란 주식 사라, B란 주식 사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돈이 이제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잘못되더라도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은 고객한테 갔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네. ETF의 F도 뒤에 펀드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운용사가 잘못되더라도 그 돈은 고객한테 가는 데는 문제 없게끔 따로 보관한다. 그런데 ETN은 네. 증권은 증권회사가 약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증권회사가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죠. 그렇죠. 어떡해요. 네. 자산운용사는 그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재산은 신탁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네. ETN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그런데 네.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답니다. 있어요? 네. 언제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우리 언제냐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리먼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기억나세요? 리먼 브러더스. 들어는 봤죠, 많이. 그때가 언젠데 그게 기억이 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일부 분들은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회사가 운영하는 ETN이 네. 있었구나. 그 문제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그 ETN에 막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지. 약속을 지킬 사람이 없어져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 거의 잘 안 일어나는데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블랙스완 또 그러니까 거의 안 일어날 것 네. 같은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는 어마무시한 충격을 주는 일들을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거고 ETN에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손실을 볼 수 그렇지. 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ETF보다 ETN이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ETN은 아무나 발행할 수 없게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그 발행하는 증권회사의 자기 자본이 1조 원 이상이어야 돼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래서 뭐 ETN은 작은 증권회사는 사실 아직 발행을 네. 허용해주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덩치만 크다고 또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도 AA- 이상이 되어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조장한 회사. 또 그 은행은 BIS 비율 같은 걸로 건전성을 평가하고요. 네. 보험회사는 RBC 비율이라는 걸로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증권회사는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걸로 건전성을 평가를 해요. 조금 어렵다. 예,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셨어요. 예. 그냥 좋은 회사. 안전하고 좋은 안전하다. 회사다. 그 순자본 비율,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200% 이상인 아주 건전한 회사만 또 ETN을 발행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회계 감사를 할 때 이제 직전 3년 동안 적정 의견을 받은, 즉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증권회사만 ETN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네. 혹시 이 뉴스 많이 들어봤어요. 원유 ETN? 유명했죠, 그러니까 그때. ETN이란 말을 일반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때가 맞아. 그 원유 사태고 그 기억나지 그때? 그렇지. 네. 배류율이 막 1000% 가고 막 이랬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그건 뭐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ETN이 네. 조금 ETF랑 좀 다른 특징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해서 앞으로는 올라갈 게 확실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ETF보다 ETN을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유 ETN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2배, 3배, 4배,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비싸게 주고 산 분들이 말도 안 된다.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네. 금액이라는 것들은 이게 10,000원짜리면 10,000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리 잡아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10,000원짜리를 뭐 12,000원, 13,000원, 14,000원 그러니까 옆에서 사니까 똑같은 마음이 들 거 아니야.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가격이 계속 실제 가치를 넘어가지고 계속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원유 가격이 거꾸로 움직여 버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네. 레버리지의 특징상 이제 한번 하락하면은 2배가 더 올라야 이걸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큰 손해를 보고 어떡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배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에 샀으면 괜찮은데 더 비싸게 샀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2배가 손해를 나게끔 되니까 상당히 크게 많이 손실을 보시고 그때 ETN 투자했던 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무슨 상품이야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러면 좀 이런 위험성들도 있는데 굳이 그런데 왜 ETN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ETF는 사실
추적 오차라는 것이 좀 생겨요. 네. 그런데 ETN은 추적 오차 없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목이나 이런 것들 보면 ETF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면 최소한 몇 종목을 담아야 되냐면 10종목을 담아야 돼요. 최소 10종목. ETN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담아서 구성을 네. 할 수도 있어요. 몇 종목이지? ETN은요, 최소 5종목만 담아도 돼요. 그래서 왜 우리 빅5 이런 것처럼 ETN도요. 그 놀이공원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어 5 ETN 이런 별명이 있는 거는 네. 5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라는 좀 다른 이런 기법을 구사할 수도 있죠. 네. 내가 본 거 중에 미디어 맞아. 요새 그거야. 그게 또 통하니까 미디어 그룹에 투자하는 5개 상위 종목만 딱 뽑아가지고 집중하면서 집중 분산이라는 그렇지. 좀 형용 모순 같기는 한데 아주 작은 종목 몇 개를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능을 해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오, 그럼 ETN도 규모가 꽤 큰가요? ETF만큼? ETF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어요. 현재 ETN은 한 7조 원 정도, ETF가 한 56조니까 한 8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계산 잘한다. 그다음에 ETN 종류는 그래도 한 180가지 정도 있으니까 한 종류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나 거꾸로 간 인버스 ETN들이 많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수익만 노리고 잦은 매매하고 홀짝 게임 하듯이 방향성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고수익을 내려다가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ETN 거래에 거의 한 80% 넘게 레버리지, 인버스 거래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렇다면 이 ETN도 막 그 ETF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런데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죠? 펀드는 만기가 있나요, 없나요? 펀드는 만기가 없죠. 이거 주저하신다. OX 게임인데 이거. ETF는 만기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ETN은 최대 한 20년, 짧게는 2년, 이 만기가 설정돼 있어요. 특이하죠? 다른데요? 네. 이게 노트라고 했잖아요. 노트가 아까 증권, 채권으로 번역된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항상 발행할 때 만기를 두고 발행을 하니까 그 관행이 거기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만기까지 내가 ETN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약속한 순자산 가치를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죠.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ETF나 ETN을 구분해서 거래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같은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장단점들을 알고 투자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차이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ETF는 누가 하죠? 자산운용사가. ETN은 증권회사가. ETF는 자산운용사가 파산해도 돈은 어디에 있다? 신탁회사. 그렇죠. ETN은 만에 하나 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망한다. 그렇죠. ETF는 만기가 없다. ETN은 만기가 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두 차이를 알았으니까 ETN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ETN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